안녕하십니까. 수학의쌤학원 대표 강사 황충일 선생입니다. 또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지금 진행되는 강의는 어떤 강의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자, 2015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기출문제 풀이 수지중학교 2학년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쌤이 요 녀석 수지중학교 2학년을 파트 1이라고 했죠. 1강은 객관식 1번부터 15번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념적인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갔었죠. 자, 그런데 이번 강의는 객관식 16번부터 20번 그리고 서술형 1번부터 4번 풀이 과정을 좀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심화 문제가 몇 개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개념 위주보다는 문제풀이 위주로 좀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보통 학생들이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은 부담감을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만 내는 게 아니고 그 풀이 과정을 써야 되니까. 맞니? 그런데 보시면 서술형 문제를 위해서 간혹 가다가 서술형만 나온 문제집을 사. 그런 다음에 과정이 중요하니까 그 해설지를 열심히 외워. 그리고 답을 쓰시는 분들. 또는 학원에서 나오는 많은 프린트물들이 있죠. 그 중에서 서술형만 또 모아놓은 게 있어. 그리고 풀이 과정, 요 줄이 있으면 2점, 이 줄이 있으면 1점, 요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온 그런 풀이 과정을 또 역시나 열심히 외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서술형도 객관식과 마찬가지로 그냥 편하게 풀면 돼요. 다만, 객관식 같은 경우는 그냥 답만 쓰는 거지만, 서술형 같은 경우는 내가 생각하는 그 풀이 과정을 깔끔하게 줄에 맞춰서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부담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말 그대로 서술형 같은 경우는, 자, 이 친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객관식 같은 경우는 내가 푸는 개념이잖아. 그지? 그런데 서술형은요, 내가 푼다라는 개념보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하겠어 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풀이 과정 만점 나옵니다. 왜?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는데 풀이 과정 중간중간 생략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깔끔하게 다 일일이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마인드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서술형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어. 굳이 다 외우지 않아도 돼요. 깔끔하게 정리만 하면 된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15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수지중학교 2학년 파트 1 두 번째 강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16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16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y는 bx 플러스 a의 그래프가 제1, 2, 4, 3면을 지나지 않을 때, 그 녀석을 지날 때 y는 ax 플러스 b 그래프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요거 푸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정석적인 풀이 방법 그리고 약간의 스킬을 얻는 방법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정석적인 풀이 방법은 이렇죠. 이 그래프가 지금 요게 x, y 오리지널 5점인데 1, 2, 3, 4인데 1, 2, 4만 지나간다고 했죠. 얘 지나가는 그래프는 얘예요. 맞니? 그러면 선생님 이거 기울기가 음수네요. 그래서 b가 0보다 작고요. y 절편, x가 0일 때 y값 양수죠. 얘가 y 절편이잖아. 맞습니까? a가 0보다 크네요. 맞니? 자, 이거 그대로 넣어봅시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 y는 기울기가 양수야. 플러스 x, 기울기는 양수죠. 그죠? 그리고 y 절편이 뭐야? 음수잖아요, 음수. 그래서 이 문제에 접근해 보시면 어때요? x가 0일 때 음수 지나가야 되고, 그지? 그리고 기울기가 양수니까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죠? 이런 그래프의 개형이 되겠죠? 찾아보면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맞니? 그런데 자, 스킬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객관식일 때만 가능해요. 주관식이나 서술형 문제에서는 지금 드린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자, 어떤 스킬이냐면 여러분, 문자의 식은 이 조건에 맞는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의 식이 나온 거야. 그러면 봐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조건에 맞는 수를 딱 집어넣으면 돼.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가 지금 1, 2, 4를 지나간다면서 아무 숫자나 여러분이 보기 편한 숫자를 한번 넣어보세요. 여기 1, 여기 1이라고 할게요. 상관없죠.
그럼 얘는요,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x, y-1 플러스 1일 거예요. 비교해보면 b는 마이너스 1이고 a는 1일 거야. 이거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y는 x 마이너스 1 그래프 그리라는 거야. 그럼 x가 0일 때 y는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y가 0일 때 x는 1이니까 이런 그래프 나오겠죠. 맞니? 물론 이 문제가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심화 문제로 객관식이 나왔다라고 했을 땐 그때는 숫자를 집어넣어 보는 것도 되게 문제를 빨리 푸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서술형에서는 이 스킬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객관식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맞니? 자, 물론 자, 요 내용을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니야. 알아두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죠? 객관식 때 빨리 풀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지금 중요한 멘트가 하나 나갔는데 문자의 식은 그 조건에 맞는 어떠한 수를 집어넣어도 성립하기 때문에 문자의 식이다라고 했죠. 요 내용 기억하고 계시면 향후 우리가 중3 때, 고1, 고2, 고3 때 많은 활용도가 있습니다. 이 멘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6번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갈게요. 17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라고 했더니 y는 4, 4개의 직선, y는 4고요. 그리고 x 플러스 y는 6이라는 직선. 다시 중간가장 생략하면 안 되죠? 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제로라는 직선. 그리고 x축, y축이 있대요. 이 4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 천천히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데, 자, 그리기 전에 선생님이 요 내용을 잠깐 먼저 설명을 할게요. 요것뿐만이 아니고 x는 k라는 직선, y는 4라는 직선 설명을 한번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학생들이 그냥 그때만 잠깐 외우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도 계속 나와. 간혹 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인데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림 못 그리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볼게요.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고 오리지널 5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여기가 숫자 2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직선이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보세요. 여기에서의 Y값은 무수히 많이 있어요. 그지? 그런데 항상 X는 2죠. 그래서 Y축에 평행한 이런 직선을 우리가 X는 K꼴로 쓰는 겁니다. Y축에 평행한 직선. 반대로 예를 들어 이런 직선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뭐 4라고 한번 해볼까요? X는 무수히 많은데 항상 Y는 4죠. 바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우리가 Y는 어떤 수? K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X가 K 형태는 Y축에 평행한 직선. 그리고 Y가 어떤 M 형태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이에요. 그죠? 근데 외우는 것보다 이해하시면 되겠죠. 만약 이 내용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이제 한번 가볼게요. 자, 우선은 보시면 얘가 Y축이고 X축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X, Y 오리지널 5점. 자, 요거 한번 먼저 그려볼게요. 요거 Y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죠? 그럼 여기 6 지나갈 거고 여기 6 지나갈 거예요. 그래프가 이런 식이 되겠죠. 맞니? 그리고 Y는 4는 뭘까? Y는 4는 자, 뭐 대충 여기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직선이죠. 맞니? 이 직선과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은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가만히 봤더니 사다리꼴이야. 사다리꼴인데 요변 길이가 6인 건 알아. 넓이니까 변의 길이로 접근해야 되겠죠. 얘 높이가 4인 건 알아. 그럼 얘는 뭘까? 요거는 뭘까? 요 수는 뭘까? 요 수는. 그지? 가만히 봤더니 Y는 4, Y는 4, Y는 4. 여기 걸리죠? 이 직선 Y에다가 4를 딱 집어넣어보면 X는 얼마예요? 라고 했더니 2가 나오죠. 바로 요점의 X의 좌표는 2야. 다시 말하면 요변 길이가 2가 된다는 얘기죠. 맞니? 자, 이제 넓이 나왔죠? 넓이 S는 윗변 더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2는 4, 8. 8이 16. 이 녀석이 우리가 궁금한 답이 되겠죠. 그래서 17번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한번 가볼게요. 자, 18번 같은 경우는 연산으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림을 직접 그리셔야 됩니다. 1차함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도형이라고 했어요. 그죠?
도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각형, 사각형을 도형을 직접 그려서 답을 구하는 것처럼 함수 같은 경우도 아무리 좀 쉬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좀 그림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익숙해져야지만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점점 편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수학은 누적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고 이신 다음에 다시 공부하고 그게 아니고 중등과정 내용 그대로가 고등과정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중등과정에 완벽하게 수학을 누적의 개념으로 쌓아놔야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서 편하다라는 거야. 아니? 그래서 꼭 기억을 그림을 그려야 되는구나. 함수 같은 경우는. 자, 봅시다. 18번. 평행한 두 일치함수가 있대요. 평행하다는 얘기는 뭐야? 모양이 같다. 모양이 같다는 얘기 뭐야? x의 개수 a가 같다는 얘기죠. 자, 가만히 봤더니 첫 번째 함수가 y는 2x 플러스 4고요. 두 번째 함수는 y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mx 플러스 n이라고 했어요. 그지? 근데 이 두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와 b라고 하고 선분 a, b는 3이 되도록 하는 양수 mn이야. 양수 mn. 그런데 이미 m 값은 나왔거든. n이 뭐야? 2죠. 2. 왜? 기울기가 같다고 했으니까.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y는 2x 플러스 n인 건 알아. 자, 그런데 어쩌라고? 당연히 이제 그림을 그리셔야 되겠죠. 자, 요 녀석이 y축이고 뭐 요 녀석이 x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 녀석이 이렇게 x축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y 오리진 없죠. 얘는 그릴 수 있죠. x가 0일 때 4고요. 뭐 그리고 뭐야? y가 0일 때 x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그래프 y는 2x 플러스 n이 될 수 있는 건 이 그래프랑 평행해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 도대체 어떤 걸까라는 거야. 그지? 가만히 봤더니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y 절편이 음수, 왼쪽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y 절편이 양수죠. 근데 m과 n이 모두 다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아하, 요 그래프구나. 그지? 그리고 자, 요 녀석을 a점, b점이라고 했을 때 선분 AB의 길이가 3이라고 했죠. 요 길이가 3. 그럼 마이너스 2에서 3만큼 거꾸로 가면 마이너스 5. 다시 말하면 y는 2x 플러스 n 그래프가 마이너스 5,0을 지나간다는 얘기야. 끝났지? 대입합시다. 0은 마이너스 10 플러스 n이니까 n은 얼마야? 10이 되겠죠. 그래서 m은 2, n은 10. 답 찾아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5번이 우리가 궁금한 답이 되겠죠. 역시나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19번 봅시다. 19번 서술형으로 나와 있어요. 자, 요 문제는 좀 해석만 잘 하면 되는데 좀 해석하는 게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일반적인 문제 형태는 아니니까, 우리가 많이 접하는 문제는 아니니까. 자, 19번 갈게요. 다음은 어느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개수 X개와 판매액 Y1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설명이다. 판매액과 생산 총 비용이 같아지는 상품의 개수 X의 값을 구하면,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기로 갈게요. 보기 보시면 첫 번째 보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상품의 개수와 판매액의 관계. 상품 한 개당 판매 가격 30만원. 한 개면 30만원, 두 개면 60만원. X개면 30 곱하기 X만원. 첫 번째 Y는 그래서 30X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지? 두 번째, 상품의 개수와 생산 총 비용의 관계. 자, 무슨 얘기일까? 자, 상품의 개발비가 700만원. 자, 상품 한 개당 생산비가 5만원이라고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라고 했더니, 자, 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근데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런데 물건을 만들기 이전에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에 상품의 개발비가 700만원. 바로 그 돈이 700만원이라는 얘기야.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적인 내용, 이게 700만원이라는 얘기야. 그럼 기본적으로 무조건 700만원은 먼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한 개당 5만원이 더 필요하고, 그러면 Y는 5X, 그리고 원래 필요한 700만원.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 내에서 나한테 요구한 건 이 돈과 이 돈이 같아질 때는 언제냐? 라고 물어봤죠. 자, 이제 구하면 되죠. 자, 그때 이거랑 같다고 했으니까 30X는 5X 플러스 700. 자, 넘어와봐. 25X는 얼마예요? 700. 자, 5로 나눌게요. 5, 25, 5, 1, 5, 5, 4, 20. 자, 5, 20, 5, 8, 40. 그죠? 그래서 X는
28개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보기 두 번째, 요 녀석을 좀 이해하는데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찬찬히 보시면 예,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객관식 20번 가겠습니다. 아마 오늘 푸는 문제 중에 가장 헷갈리고 좀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한번 가볼게요. 자, 20번 가겠습니다. 보시면 y 절편이 1인 두 직선 LM의 x의 좌표가 같은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하고, 자, 선분 AB의 연장선과 S축이 만나는 점을 C라고 하자. 그런데 선분 AB 대 선분 OC가 3대 2. 자, 여기서 많이 당황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봅시다. 자, 과연 어디서 당황할까? 얘가 X고 얘가 Y고 오리지널 오점이야. 근데 뭐 Y 절편 1이니까 이런 직선이 하나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어떤 이런 직선이 있어요. 이 직선이 L이고 이 직선이 M이라고 돼 있어요. 맞니?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의미의 직선을 이렇게 걷는데 요 점이 A점, 요 점이 B점이야. 그리고 이 점이 C점이야. 그리고 이 점이 O점이래요. 근데 봐봐. 우선은 이 직선 L의 기울기가 뭔지 모르니까 선생님 이거 Y는 AX 플러스 1이라고 할게요. 왜? Y절편 알잖아. 그지? 두 번째 M 직선은요. Y는 선생님이 BX 플러스 1이라고 할게요. 상관없죠. 근데 문제에 대해서 요구한 건 두 직선 LM의 기울기의 차. 다시 말하면 얘가 기울기가 더 크니까 더 큰 쓸 거야. 그지? A-B는 얼마냐라고 요구한 거야. 근데 문제 한번 접근해 볼게요. 별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자, A, B 대 OC가 3대 1이에요. A, B가 만약에 3K면 얘가 2K라는 거야. 얘가 3K고 얘가 2K면 어떻게든 내가 이 문제를 좀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뜬금없이 이게 2K라고 나왔어. 얘가 3K고. 갑자기 당황되기 시작하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심한 문제가 되는데, 자, 요것 때문에 걸리죠. 요것 때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수학 뭐 최상급이 있고, 상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또 이제 약간 낮은 급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최상급하고 상급하고 차이는 여기에서 나와요. 네. 물론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는데, 뭐 그 내용 다 생략하고, 자,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자, 수학을 정말 잘하는 친구와 수학을 적당히 잘하는 친구의 차이는요, 이거예요. 내가 궁금한 부분에 관련해서 과연 미지수를 때릴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야. 보통은 중상 정도 되는 친구들은 아, 이거 어떻게 라고 멈추죠. 그런데 최상급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 부분이 지금 걸려. 이 부분 때문에 짜증나. 그러면 과감하게 그럼 내가 이걸 미지수 M이라고 할게. 모르니까.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야. 이런 용기. 되게 단순한 행동인데 이게 수학에선 성적을 높일 수 있고 최상급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중급이 되거나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중에 정말 큰 요건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 어떠한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어떠한 부분에 관련해서 막히면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과감하게 궁금한 부분 관련해서 미지수를 좀 때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너무 많은 미지수가 있으면 안 되겠지. 하지만 한 개, 두 개 정도는 그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서 필요할 수 있으니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과연 얘를 여기다 미지수를 넣는다라고 했을 때 이 문제가 과연 풀릴까? 자, 의심하지 말고 한번 가볼게요. 이 A점의 좌표는 뭐야? X의 좌표가 2K죠. 2K, Y 좌표는 얘잖아. 3K 플러스 M이야. 맞니? 오케이. 그리고 이 B점의 좌표는 2K, M이죠. 2K, M이야. 그런데 어쩌라고? 함수는 모르면 넣어보라고 했죠. 자, 요거 대입해 볼게요. Y 대신에 3K 플러스 M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2K 집어넣으면 2K 곱하기 A 플러스 1 되죠. 맞니? 마찬가지로 뭐 얘도 여기다 집어넣으면 M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 2K 곱하기 B, 그죠? X 대신에 2K 넣은 거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봅시다. 어차피 이 M이나 같죠? 그럼 얘를 대신 넣어도 상관없죠? 자, 대신 넣을게요. 2K 곱하기 B 플러스 1. 자, 그럼 얘하고 얘 사라질 거야. 맞니? 양변 K로 나눌게. 다 K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3 플러스 2B는 뭐야? 2A가 되죠.
내가 궁금한 a-b의 형태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나 넘어갈게요. 그럼 2배의 a-b는 3 나오잖아. 아, a-b는 2분의 3이 되는구나 라고 답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답은 2분의 3이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기다 미지수를 때렸기 때문에 답을 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맞니?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 문제에 막힌다라고 해서 아, 난 몰라 넘어가지 마시고요. 궁금한 부분 관련해서 미지수를 좀 때릴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최상급으로 올라가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맞습니까? 물론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조건들이 필요해요. 그 내용은 좀 상당히 좀 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객관식은 마무리하고요. 서술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시 한번 서술형 풀이 과정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편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쓰시면 돼요. 다만 그 설명을 좀 깔끔하게만 정리해서 남에게 보여주시면 된다라고 했죠. 외우는 거 아닙니다. 서술형 풀이 과정 다 외워가지고 막 쓰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술형 1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0.5 그리고 x 플러스 4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대요. 그리고 9분의 뭐라고 돼 있습니까? 4x 마이너스 4 그리고 얘가 작대요. 3분의 x 마이너스 8. 요 녀석과 요 녀석의 해가 같대요. 다시 말하면 이거의 x값의 범위를 구하고 이 녀석의 x값의 범위를 구하면 서로 간에 같다가 나오는 거야. 그치? 자, 편하게 풀어, 편하게. 이 녀석은요, 마이너스 0.5라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양변 마이너스 2 곱할게요. 그럼 부동호의 방향 바뀝니다. x 플러스 4는 어떻게 해요? 부동호 방향 바뀌고 2가 되겠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일반적인 풀이잖아. 그치? 두 번째, 이 녀석은요, 분모가 9라 짜증나죠? 양면 곱하기 9 하겠습니다. 4x 마이너스 4는 뭐야? 3x 마이너스 3a죠. 자, 얘가 넘어가면 x는 넘어가면 4 마이너스 3a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녀석의 해와 이 녀석의 해가 같다면서 그대로 쓸게요. 마이너스 2가 곧 누구? 4 마이너스 3a가 되는 거죠. 넘어가면 3a는 넘어오면 6. 그래서 a는 2 이렇게 답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구하고 상수 a 값을 구하세요. 답 나왔죠. 근데 우리가 이거 뭐 새롭게 무언가를 한 거야? 아니야. 그냥 말 그대로 편하게 푼 거잖아. 다만 좀 깔끔하게 보이게 정리를 한 것 뿐이고 이렇게만 써도요. 과정 점수 만점 주실 겁니다. 억지로 점수를 깎는 선생님들은 안 계세요.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있고 이걸 설명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만점 주시지 억지로 막 점수 깎고 그런 거 아닙니다. 편하게 접근하시면 돼요. 자, 서술형 2번 한번 가볼게요. 자, 3개짜리 연립부등식이네요. 자, 요거 푸는 거 어렵지 않아요. 봅시다. 서술형 2번입니다. 문제가 5배의 x-1 얘가 작거나 같대요. 3x 누구? 플러스 1 그리고 4x 플러스 2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x값 중에서 가장 큰 정수를 m 가장 작은 정수를 m이라고 할 때 large m 마이너스 small m 값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실수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 풀 때 우리가 어떻게 풀어? A, B, C 형태 있을 때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 접근하면 이게 1번이고 이거 2번이야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1번씩 딱 쓰는 거야. 5배의 x-5가 작거나 같대요. 3x 플러스 1 넘어가면 2x가 뭐보다? 6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두 번째 표시했죠? 두 번째 3x 플러스 1 얘가 작대요. 4x 플러스 2 다시요. 넘어가면 x가 크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1 자, 이 녀석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건 결론적으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최대값 3, 또 신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최소값 마이너스 1.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이거 문제 다 풀어놓고 틀린 거 아닙니까? 그죠? 문제 한번 보세요. 뭐 가장 큰 정수를 m, large m, 3은 맞아.
근데 가장 작은 정수를 스몰 m이라고 했는데 이건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얘가 들어가면 안 돼. 얘보다 큰 정수 0이 있어야 되겠죠. 맞니? 자,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됩니다. 자, 다시요. 실수도 분명히 실력이야. 되게 어려운 문제, 5점짜리 문제를 막 열심히 풀었어. 막 10분 걸려서 풀었어. 그 5점이야. 그런데 뭐 되게 쉬운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5점짜리인데 내가 실수로 틀렸어. 2호점이나 2호점이나 똑같은 5점이에요. 맞습니까? 실수해서 날아간 점수 의미가 없어요. 똑같은 점수란 얘기야. 실수도 실력입니다. 실수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large m 마이너스 small m은 얼마가 됩니까? 3 마이너스 0에 의거해서 3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답을 써주시면 풀이 과정 그리고 답까지 깔끔하게 맞았다라고 해주실 겁니다. 자, 계속해서 서술형 3번 가겠습니다. 자, 서술형 3번 같은 경우는 그냥 던져준 문제죠. 맞추라고 던져준 문제야. 자, 한번 갑시다. 서술형 3번. 자, 문제 보시면 그래프하고 평행하대요. 아래 주어진 그래프하고 평행하대요.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점 2,1을 지나는 직선의 x의 절편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죠. x축, y축, 오리지널 오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죠? 얘가 2고요. 얘가 1이야. 뭐 푸는 방법 여러 가지인데 뭐 y는 얘를 ax 플러스 b로 놓고 얘가 0,2하고 1,0 지나가잖아. 대입하면 그죠? 우선 얘 대입하면 0,2 대입하면 어떻게 해? 자, y는 ax 플러스 2가 되죠. 그리고 다시 여기다가 1,0 대입하면 자, 0은 a 플러스 2에 이거해서 a는 마이너스 2죠. 맞습니까? 그래서 기울기 a는 마이너스 2. 맞죠? 그런데 자, 여기서 선생님 어차피 이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인데 굳이 내가 이거 일일이 써야 됩니까? 써야 됩니다. 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서술형이야. 서술형은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풀 거야. 이게 아니고 남에게 설명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문제에 접근하라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죠? 여러분은 알고 있지만 남이 몰라. 그럼 그 사람들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생략하는 게 아니고 다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서술형 과정 만점 받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럼 다시 쓰는 거야. 내가 궁금했던 식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얘가 누굴 지나간다고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2,1을 지나간다. 맞니? 왜? 얘랑 평행하기 때문에. 대입하면 1은 마이너스 4 플러스 k. 그래서 k는 5죠. 다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래서 x의 절편은 y가 0일 때 x 값이니까 2분의 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답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답은 과정 설명했고요. x의 절편은 2분의 5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마지막 서술형 4번 문제입니다. 뭐 이것도 우리가 많이 봐왔던 문제야. 많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라는 거죠. 자, 한번 가볼게요. 서술형 4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20cm, 세로의 길이가 15cm인 직사각형이 있답니다. 자, 그려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가 20cm라고 되어 있고 단위 생략합니다. 얘가 15cm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점 P는 1초에 2cm, 1초에 2, 2초에 4, x초엔 2x. 2x만큼 움직이는 그죠? 점 P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돼 있겠죠.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습니까? CQ 대 QD가 1대2. 여기가 K면 여기가 2K, 1대2니까 요런 점이 있대요. 요런 점. 그죠? 자, 이 점이 A점, B점, C점, D점, 그리고 Q점.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그럼 내가 20이면 나는 20-2x가 돼 있죠. 자, 이게 바로 이제 그림을 해석한 겁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근데 요거는 여러분만 알고 있는 거잖아. 그죠? 조금 깐깐하신 선생님은요, 내가 그림에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해서 맞았다고 하지 않아요. 자, 아주 간단한 작업 하나가 남았어. 여러분 알고 있는데 남에게 설명을 해줘야 돼. 어떻게? 선분 길이 표현해주면 됩니다. 자, 어떻게? 선분 BP는
EX. 선분 PC는 20 마이너스 EX. 선분 QC는 K라고 미수 표현했죠? 그 선분 DQ는 2K 이런 식으로 좀 더 정확히 합시다. 얘가 15cm니까 얘는 3분의 1, 얘는 3분의 2지. 자, 15의 3분의 1은 5cm. 자, 15의 3분의 2는 어때요? 10cm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다시 한번 표현할게요. QC는 5cm, DQ는 10cm. 이렇게만 써주시면 돼요. 이거는 나만 알고 있는 거고 이건 남에게 설명하는 거잖아. 맞습니까? 자,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 녀석의 넓이가 100에서 130이 되게끔 100 이상, 130 이하가 되는 시간 X값의 범위를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이 넓이 다이렉트로 한 방에 구할 수는 없어. 어떻게 하면 될까? 그치? 전체 사각형 사다리꼴에서 이 첫 번째 삼각형, 이 두 번째 삼각형을 빼주시면 되죠. 그걸 써주시면 돼요. 어떻게? 사다리꼴 사각형 표현해주시면 돼요. A, B, C, Q에서 마이너스 삼각형 A, B, P 그죠? 마이너스 삼각형 P, C, Q. 자, 요 녀석이 바로 넓이 S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넓이 S. 이 넓이 S가 뭐보다? 100보다 크거 나왔고 누구보다? 130보다 작거 나왔다. 이렇게만 표현해 주시면 돼요. 네. 뭐 좀 더 정확하게 그런 건 없어. 요 정도만 표현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산수만 남았죠. 연산할게요. 전체 사다리꼴 너비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여기 오라면서 자, 요 녀석은요 5 플러스 밑변 15 그죠? 곱하기 높이 20이야 20 곱하기 2분의 1 이게 전체 넓이죠. 마이너스 첫 번째 삼각형은 어때요? 2x 곱하기 15 곱하기 2분의 1 자, 요거 칸이 없어요. 선생님 위에다 쓸게요. 마이너스 PCQ는요 20 마이너스 2x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맞니? 자, 그러면 얘는요 10이 되면서 200이죠? 200 마이너스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15x 마이너스 이 녀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2 빼면 10 마이너스 x 되니까 2 자, 얘 사라지겠죠? 그러면 50 플러스 5x죠. 얘가 넓이 S야. 얘가 100보다 크거나 같고 13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정리합니다. 150 그죠? 마이너스 10x 그죠? 얘가 100보다 크거나 같고 13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중간 과정 요것도 뭐 생략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생략하면 안 됩니다. 남에게 설명하는 거니까. 양변 150 빼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10x 그리고 마이너스 20이죠. 양변 마이너스 10으로 날려볼게요. 부의 방향 바뀝니다. x는 2, 3 이렇게 x값의 범위를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서술요 4번 답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자 2보다 크거나 같고 어이구 3이면 안 되죠. 이거 5죠. 5. 5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풀이 과정은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알 겁니다. 근데 과정 점수를 위해선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남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 써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수지 중학교 2학년 기말고사 기출문제 풀이 과정 파트 1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학생들 이제 끝났으니까 뭐 다른 거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파트 2, 파트 3, 파트 4 기출문제가 계속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수지 중이라고 해서 여기서 멈추는 거 아니야. 어차피 기출문제 다 풀이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강의도 눈여겨서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엔 파트 2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수학의 샘학원 대표 강사 황충일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